안녕하세요. 형사탐정대다 김소환입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형사생활 할 때 가장 좀 현실감 와닿는 그런 영화, 우리 식구들은 알겠지만 와일드카드 보면 그 영화에 대해서 오래된 영화긴 한데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질 새끼. 얘들이 그때 이제 2000년 초반 가라오케 단란주점 테이블들이 있고 스테이지가 이제 있는 상태에서 서로 이제 노래를 부르려고 신청곡 넣고 막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손님들 간에 싸움도 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 단란주점이나 뭐 이런 것처럼 룸에서 여기 영화상에는 지금 부킹한 걸로 나오는데 부킹을 해가지고 이제 만난 걸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노래주점 이런 데서 부킹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요? 나이트클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웨이터들이 여자 손님들 데리고 와서 부킹 막 합쳐주고 뭐 자리 합석시켜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일반 뭐 그냥 룸이 있는 단란주점이든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도우미 여성들이 많지 손님들이 또 여자분들이 이런 데 가가지고 하지는 거의 않거든요. 뭐 나이트클럽에 이런 데는 가지만 클럽 같은데 이런 데는 굳이 뭐 갈 일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영화상에서는 지금 설정상에 아마 이제 부킹식으로 허나 뛰어봤자다. 이 방재수라는 이 형사가 이제 열혈 형사죠. 완전 그냥 진짜 형사라는 직업에 미쳐있는 아주 이제 충실한 정말 형사로서 어떻게 해서든 뭐 범인을 잡아야 되고 뭐 한다는 그런 역으로 나온 것 같아요. 방재수라는 형사 역으로. 이 친구 이름이 뭐였더라? 양동근. 아 양동근. 이 친구가 방재수라는 이제 형사로 여기서 나왔는데 정말 형사스럽게 정말 형사스럽긴 좀 그렇죠. 저돌적인 불도저식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은 과격한 지금으로 하면은 좀 뭐 무대 보니까 아무래도 뭐 독직 폭행부터 해서 뭐 좀 시끄러웠을 그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술 한잔 어때? 아, 저 오늘 결혼기념일이라 좀 들어가 봐야죠. 어머님 생신에 결혼기념일? 잘해줘봐야 다 소용없어. 이게 이제 형사들이 자기 이제 반장 생일을 기념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몰래카메라죠 뭐 다들 이제 바쁜 척하고 땡까듯이 얘기하고 가다가 미리 예약해놓은 음식점에 가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끈끈한 정들이 있었는데 옛날에 낭만이 있었지 정말 형사들 간에 진짜 끈끈한 정도 많았고 그렇다고 뭐 지금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드실 겁니다. 전에는 스웨덴제 레이백이 최고의.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수갑을 선물을 하듯이 제가 전에 촬영 때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까지도 수갑 자체가 외국 제품들을 선호를 많이 했어요. 형사들이. 왜 그러냐면은 지급품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급하는 수갑 같은 경우는 무겁기도 하고 또 열쇠가 동일해가지고 수갑 키 열쇠가 누구나 다 열쇠 그 수갑 키 하나만 있으면 우리나라 그 지급품 수갑은 다 열려요. 그걸 열면.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뭐 사실 뭐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 뭐 수갑키 같은 거 뭐 얼마든지 뭐 꼬불쳐가지고 갖고 다닐 수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거의 뭐 형사들은 처음 이제 형사 들어오고 하면은 조장에 선물로 줄 때도 있고 아니면 뭐 그게 안 되면은 본인 돈으로 사야죠. 92년도 제가 이제 경찰 들어와가지고 처음 이제 생활하면서 93년도인가 그때 5만원 6만원 했어요. 수갑 하나에. 처음 진짜 그 조장한테 받은 그 수갑을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많은 범죄자를 진짜 수갑을 채웠고 참 너무 희노애락이 정말 많았던 수갑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다녀요. 아직도 차에. 원래 현직이 아니니까 사용하면 안 되는데 사용은 안 해요. 사용은 안 하고 그냥 보관 비슷하게. 마음의 안정? 아니 무슨 재간으로 운전한 놈한테 3회 이상 투기 명령을 하고 뭐 이것처럼 지금의 청구감사관 예전에는 감찰반 여기에서 지금 나온 것처럼 3회 이상 수상 뭐 명령을 하고 하체 조준을 하고 가만히 있는 이 표적지에 목표를 두고 사격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물며 움직이는 사람을 뭐 조준해가지고 뭐 하체만 맞추고 한다? 금메달 따는 명사들도 쉽지 않아요. 현실성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총기는 쏴서 범인을 잡는 게 아니라 던져서 맞춰가지고 범인을 잡는다라는 우스갯소리를 선배들이 했던 거죠. 저도 물론 그랬고. 실례합니다. 건문이 있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좀 보여주시죠. 이거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검문 검색이라고 해서 2000년 초반 뭐 이럴 때까지만 해도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범죄 혐의점이 있어 보인다라든가
약간 좀 행동이 이상하다든가 그랬을 때는 검문 검색을 했어요. 예전에는 사실 뭐 학생들 시위 막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배낭 같은 거 이제 안에 이제 소지품 검사하고 시위용품 같은 거 그런 거 들어있나 해가지고 하기도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신분증 같은 거 이제 확인도 하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검문 검색을 할 수 있게끔 나와 있었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이제 옆에 뭐 벽돌이든 뭐 이런 걸로도 뭐 머리 같은데 이제 쳐가지고 기절시켜가지고 금품 같은 거 갈취해가지고 가기도 하고 얘들 같은 경우는 거의 팀이죠. 한 팀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서너 명이. 이 영화 나왔을 2000년 초반 이때만 해도 상당히 많았어요. 퍽치기, 아리랑치기. 그러니까 아리랑치기가 뭐냐면 술 먹고 이제 막 길바닥에 이제 술 취해가지고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도와주는 척 하면서 일명 부축배기라고도 하는데 도와주는 척 하면서 옷 안에 있는 패스포드라든가 뭐 금목걸이, 뭐 팔찌, 뭐 시계, 뭐 이런 거 귀금속류라든가 이런 거 다 이제 막 훔쳐가지고 가기도 하고 만약에 이제 부축백이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퍽치기가 이제 돌변하는 거죠. 그냥 뭐 약간의 뭐 생각이 있든가 뭐 저기 움직임이 있고 이러면 그게 하기가 힘드니까 뭐 강목이 됐든 벽돌이 됐든 이런 걸로 이제 때려가지고 기절시켜서 금품 갈취를 하는. 머리 같은 데는 잘못 맞으면 뇌진탕이든 뭐 해가지고 그래서 사망하는 사건들이 꽤 있었어요. 아예 뭐 일일이 그게 뭐 언론에 안 나오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러한 사건들이 이때 당시에는 2000년 초반 이때는 상당히 많았다는. 이상하게 2000년 초반 90년대 말 2000년 초반 이때는 이상하게 좀 그 강력 사건이라고 할까? 상당히 많았어요. 그 유영철이나 강호수 뭐 이런 애들도 다 그때 2000년 초중반 때니까 2003년 4년 요때들 다 검거를 하고 다 했었지만 어쨌든 강력 사건이 엄청 많았어요. 이상하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사회가 그래서 그랬나? 그 사회가 뭐 크게 저기 한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아마 이 98년도, 7년도, 8년도에 우리나라 IMF가 왔잖아요. 먹고 살기가 이제 힘들어지고 금전적으로 이제 좀 힘들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한탕주의,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그게 많았나? 자창, 절창 없이 대뇌 좌열창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창, 절창, 좌열창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자창은 쉽게 얘기를 하면 송곳이나 바늘 뭐 이런 것처럼 순간적으로 이제 피부나 이런 거에 꿰뚫은 이제 뾰족한 거 그런 걸로 이제 찔렀을 때 나는 상처를 갖다가 자창이라고 하고 절창은 칼이나 흉기 중에서도 좀 날카로운 예리한 그런 거에 이제 베이거나 했을 때는 이제 절창이라고 하고 좌열창은 둔기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나온 거는 이제 쇠구슬 그건데 매달아 가지고 쇠구슬을 돌려서 머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을 해가지고 이게 안에서 이제 뭐 뇌출혈 같은 게 뭐 피가 이제 고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상처가 나서 피가 많이 나와가지고 과다출혈로 해서 사망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두개골에 뭐 함몰이 됐든가 해가지고 사망을 했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뭐 부검을 하면서 이제 나오는 거겠죠. 뭐가 나오든 나올 겁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수사보고를 받겠다. 장칠순, 집에 가지 말란 뜻입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잠복을 하는 게 정말 이거는 뭐 용의자가 됐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자료가 범죄 혐의점이 될 만한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묻지마 폭행이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르는 사람 그냥 지갑이든 뭐 핸드백이든 이런 걸 보고 아 돈이 좀 있어 보인다 싶으면 흉기든 둔기든 뭐 이거 해 들고 기절을 시키든 뭐 사망을 시키든 그리고 이제 금품을 갈취하는 인과관계가 없는 범인이 이렇게 까고 발라버리니까 추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진짜 여기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새벽 5시에 수사복을 받는다는 거. 새벽 5시에 수사복을 하려면 새벽 5시까지 그 전에 계속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탐문도 하고 뭐 잠복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이제 5시에 모여가지고 새벽 5시에 수사회의를 하는 거예요. 아 오늘은 어느 쪽에 가서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그게 우에서 유를 진짜 창조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보니까 옛날 그 생각나는 게 베스타 형사들이 타는 위장차라고 이제 하는데 베스타 그 차량에 그게 이제 9인승짜리인데 조폭애들 잡아가지고 거기에 포개가지고 완전 진짜 숨도 못 쉬게끔 완전 쳐박아가지고 밟으니까 들어가더라고 그 덩어리들이 100kg 넘는 애들이 그때 참 고장도 걔들도 좀 많이 했을 거야. 움직이는 동안 내가 네 남편 때문에 깜빵에서 몇 년이나 썩었는 줄 알아? 네 남편 어딨어? 가족들한테 나쁜 쪽으로 연락처든 주소든 이런 거를 이제 형사들 가족한테 가족의 집으로 뭐 이렇게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반장 나오랬어? 서장 나오란 말이야.
무슨 도상춘이 어딨냐? 도상춘이 누군데요? 니네 사장. 도상춘이 뭐하냐? 이게 말 그대로 정보원 범죄자들 중에서 물론 마음 잡고 뭐 착하게 사는 애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그쪽 계류 그쪽에서 일을 하면서 약간의 뭐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도 크게 이제 벗어나지 않는, 하지만 얘들이 이제 그 계통의 정보들을 많이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원들을 하나 둘씩은 형사들이 데리고 있어요. 데리고 있다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이게 삐끼 업소라고 해가지고 영화나 뭐 이런 데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택시나 이제 이런 데서 어디 좋은데 술집 어디 좋은데 있냐고 하면은 픽업을 하는 거예요. 택시 기사가. 가지고 거기 삐끼 업소는 뭐냐면 술을 갖다가 뭐 섞었든 뭐 가짜 술부터 해가지고 가짜 양주 룸에 이제 들어가면 거의 뭐 술 먹고 이제 뻗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약을 타는 경우들도 있고 수면제 같은 경우 타기도 하고 해서 실제로 먹은 거는 한 병도 안 되는데 막 양주를 뭐 대여섯 병씩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삐끼 강도가 되는 게 뭐냐면 가지고 있는 지갑 같은 거 이제 빼가지고 카드로 해서 그 편의점이나 어디 이런 데 가가지고 돈 다 빼내고 아니면 청구서 이제 해가지고 또 제시하기도 하고. 그 삐끼 강도가 강남하고 서초 이쪽에서 한동안 엄청 유행했어요. 물론 그 유흥업소 많은 데는 그때 다 유행했다고 봐야죠. 뭐 신촌, 영등포 쪽, 청량리 쪽 많았어요. 그때는 삐끼 그 하는 술집들이. 그러면서 거기서 진짜 사망사고도 나기도 했었고 좀 진짜 와일드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목처럼. 힘들 안으로 모시지 않고 막 노예몸 풀고 안으로 드시지. 딱 보기에도 나이 차이가 엄청 나 보이잖아요. 이게 범죄자하고 형사들하고 사실 그 나이 보고 뭐 범죄자를 갖다가 죄를 지어가지고 구속을 시키고 하는데 잡으러 다니는데 나이 많다고 해서 대접해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뭐 하여튼 너 지금 뭐하냐? 지금 이건 일반 이제 승용차잖아요. 개인 승용차에 그때는 저도 그랬지만 형사들이 지금 이제 경광등 이렇게 위에다 올릴 수 있는 이동형 시가잭 거기에다 이제 꽂아가지고 선 이렇게 해가지고 경광등 이제 차에다 올려놓고 또 이제 사이렌 같은 거 이제 차에다 설치해놓고 형사들 차량 거의 아마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워낙 이제 뭐 언제 어느 때 사건이 터지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어디든 빨리 움직이고 할 때는 사이렌도 울리고 경광등도 켜야 되니까. 요즘도 말밥 주러 다니나 정신없냐? 여기서 얘기하는 말밥이 경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밥 주러 다닌다는 게 경마, 말꼬리 잡으러 다니는 거. 아마 여기에서 이제 이 지금 당구장 사장이 방건인 것 같은데 옛날에 뭐 직원으로 썼든 뭐 알바로 썼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는 체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RP 반납하고 투투피로 바꿔라. 난 쏠 때 되면은 합법적으로 쏠 거라고. 여기에서 지금 38P, 22P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22구경 총이 지금도 현재는 38구경 쓰고 있잖아요. 경찰관들이. 이때 당시에 22구경이라고 해서 380총보다 훨씬 작은 진짜 소형 총기가 나왔었어요. 형사용으로. 22구경이라고 해서 총기가 요만해요. 진짜. 지금 38은 어쨌든 이 정도는 하는데 이제 그 총기가 작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장난감 총 그렇게 생긴 거로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가볍고 시작이 편하고 뭐 그건 맞는데 이게 정확성이 엄청 떨어져 가지고 얼마 못 가가지고 다시 사장됐다고 할까? 사복 입고 이제 소지하고 다니기에는 22경이 좋기는 했는데 총을 잘 못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예요. 38P, 22P 지금 얘기한 게. 어디 가요? 똥 누라. 한 명 사라지면은 그때 범인이 나타나잖아. 이거를 뭐 머페 법칙이라고 하나? 범인을 이제 잡기 위해서 잠복을 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이상하게 둘 중에 한 사람이 뭐 화장실을 가든가 먹을 사러 간다든가 이상하게 한 명이 빠지면 그때 꼭 범인이 나타나든가 그래. 그 이상하더라고. 저도 그런 경우를 좀 겪어봤었는데 둘이 있을 때는 그런 게 없다가 꼭 한 명이 어디 화장실을 가든가 하여튼 뭐 없으면 나타나더라고. 어디선가. 이슈? 대건 내슈? 경찰이요. 손 떼슈? 아 웃기지 마슈. 일단 묶어놓고 얘기합시다. 이때는 사실 관할 뭐 이런 거 범인 잡으러 가는데 뭐 관할 보고 잡으러 가는 건 아니지만 관할 싸움, 뭐 실적 싸움 때문에 뭐 싸움 아닌 싸움. 범인들 뭐 동인들 범인을 여러 군데서 수사를 해가지고 뭐 쫓아다닐 때도 있고 그게 이제 물론 어떻게 보면은 호환이 안 된다고 할까 서로 간에 이제 정보 같은 거를 범인에 대한 서로 사실 공유를 안 해요. 잘
지금도 뭐 약간 뭐 전혀 없다고는 얘기 못 하는 거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범죄의 경중은 없겠지만 강력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 범인을 잡음으로 해서 특진도 할 수 있고 표창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형사들끼리의 서로 경쟁 아닌 경쟁들을 하죠. 심지어는 뭐 같은 경찰서에 있는 강력반들끼리도 경쟁을 하는데 타 경찰서든 뭐 이런 데하고 당연히 더 경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지금 검문을 빙자해서 꽃도 주고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치근택대는 거잖아요. 범죄 혐의점이 없는데도 자기가 어떻게든 꼬셔보려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이게 요즘 세상 같으면 스토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뭐 형사라고 무슨 스토킹 아닌가? 이때가 뭐 자꾸 옛날 얘기라고 뭐 저기 하실 수 있는데 2000년 초반 이때는 아니면 90년대 후반 지하철이 물론 뭐 생긴 지는 좀 됐지만 서울에 차량보다는 지하철을 승객을 하는 이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소매치기 집단이 상당히 많았어요. 활기를 치고 다녔죠. 버스 뭐 이런 진짜 동대문시장 같은데 하여튼 복잡하고 이런 데는 소매치기들이 항상 있었어요. 정말 보면은 실력들이 진짜 눈 깜짝할 새 이걸 참 하는 걸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실력이. 이 소매치기 뭐 이런 애들이 기술자가 진짜 이 기술이 안테나부터 해가지고 얘들 이제 쓰는 용어인데 자기들만의 이제 직책들이 또 있고 해결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는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하고 물론 사용도 하고 특히나 이 소매치기 하는 애들이 좀 위험해요. 일단은.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거의 뭐 병신을 만든다고 해야 될까? 불구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손목이든 발목이든 이런데 못 쓰게 아예. 형사들도 소매치기 전담반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다치는 경우도 꽤 있었고 소매치기가 그만큼 좀 위험했었죠. 근데 많았어요. 하여튼. 이런 게 이런 부분들이 현실감이 있다는 거예요. 뭐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사실 뭐 형사 혼자서 뭐 열대 명을 갖다 막 때려 눕히고 막 자기는 하나도 안 다치고 그거는 영화에서나 가능한 얘기. 뭐 그게 무슨 됩니까? 너 진짜 무슨 대통한 날이다. 이 범죄자들은 특히나 행위든 뭐 이런 부분들도 왜 살인까지 가냐면 일단 자기 얼굴을 알잖아요. 목격자기도 하고 피해자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안 잡히기 위해서 살인까지 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참. 세상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더러운 변명을 늘어놓겠죠. 자신을 추스릴 용기도 없는 놈들이에요. 언니들은 너무도 억울하게 당한 거라고요. 사실은 감식을 하고 할 때 여기 영화에서는 지금 마스크를 안 쓰고 지금 저기를 하는데 살인 사건이든 뭐든 사망 사고가 나게 되면 이 사체에서의 그 세균 뭐 이런 게 사실은 있을 수가 있어서 감식을 하거나 부검을 하거나 할 때 이게 마스크든 이런 걸 다 해요. 착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영화니까 배우의 얼굴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배울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아요. 저 솔직히 연애에 관심 없어요. 이건 진짜 영화니까 그렇지 이게 실제로 많이 얘기하면 바로 성추행. 이 시절에는 이런 부분이 박력? 그 시절에는 이게 박력이었지만 요즘 이걸 박력을 생각해서 요즘 이렇게 행동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내가 신참 때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쏘라고 준 게 아니라 도망가는 범인 뒤통수에 대고 힘껏 던져 맞춰 잡으라고 준 것이다. 이건 농담이 아니고 이게 영화에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똑같아요. 저도 들어갔을 때 형사 되면서 선배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현실이었어요. 지금은 조금 뭐 약간 이게 웃긴 게 여자가 지금 남자를 덮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성추행으로 힘들걸요. 이게 남자 여자의 좀 무슨 차이점이라고 할까. 하여튼 참 이게 시골 같은데 잠복을 하면서 교대를 서로 이제 잠복을 하는 건데 밤새 뭐 잠복하고 뭐 잠 못 자고 있었는데 그 시간 됩니까? 과천에 이제 서울에서 만약 제일 가까운 데라고 하면 정식적으로 진짜 하는 파설 경마장 말고 예전에 수배자가 엄청 많았어요 여기에. 그래서 사실은 지명 수배자들이 말밥주로들 경마장에 많이 가니까 이게 금토일 하거든요. 평일날은 안 하고
금요일도 뭐 평일은 평일인데 하여튼 금토일 그때는 거의 이제 형사들이 이제 관할 형사들뿐만 아니라 수배자가 많은 경마장 이런 데를 많이들 형사들이 갔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수배자를 잡기 위해서 경마장을 형사들이 많이 갔는데 이걸 이제 보다 보니까 진짜 이게 도박처럼 잘 찍어가지고 진짜 5,000원, 10만, 5,000원, 만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막 몇십만 원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형사들이 경마에 빠져가지고 가산을 탕진하고 옷 벗는 형사들도 봤습니다. 이게 보니까는 장실순이라는 이 형사가 아마 데스크 반장 같아요. 반장 바로 밑에. 이 형사 같은 경우는 칼에 대한 두려움, 트라우마가 있지 않나. 칼만 보면 자기 자신이 지레 겁을 먹는다 그럴까. 찔러본 경험이 있으니까, 느낌 아니까. 그래서 아마 칼만 보면 움츠러드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칼에 찔렸다고 해서 칼에 찔려본 형사들이 뭐 전부 다 이렇게 트라우마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또 형사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고. 견뎌내야지. 칼은 나눠 먹으면 산다. 그 칼은 나눠 먹고 산다는 이 말이 사실은 형사들한테는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영화를 사실 본 게 건너반 형사 생활을 할 때인데 우리 경찰서 형사과에 전체 관람을 했었어요. 단체 관람식으로. 그때 우리 형사 과장님이 영화를 보고 와서 아 이거 정말 형사들이 진짜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극장표를 끊어줬었나. 돌아가면서 당직이고 하는데 그 영화 보러 갈 수는 없잖아요. 비번이든 뭐 이런 팀 반별로 전체에 가서 이거 봤었는데 이 칼을 나눠 먹는다는 얘기는 범인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 99%는 다 흉기들을 소지를 하고 있고 들러서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흉기를 든 범죄자를 제압을 하고 하려면 다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안 다치면 다른 사람이 또 다칠 것이고 불구될 수도 있고 사망도 할 수 있고 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어. 누구나 다 그 두려움이나 이런 건 다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범인을 제압을 해서 검거를 하지 못하면 또 다른 피해자, 일반 국민이든 형사든 누가 됐든 또 다칠 수가 있는 거고 사망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범인을 잡기 위해서 칼에 찔리는 한이 있어도 같이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범인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칼을 나눠야 된다는 게. 참 이 말이 많이 와닿았었죠. 영화를 보면서. 벌써 20년도 지난 얘기지만. 마형사 옆구리에 칼 먹고 난 허벅지에 칼 맞고 마형사 그 자리에서 죽고 애들이 갖고 노는 칼만 봐도 겁이 나. 그러니까 데스크 반장 이 칠순이라는 이 형사는 자기 동료가 칼에 맞아서 사망을 했고 본인 또한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칼만 보면 겁이 난다는 말이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봐. 지 엄마 아버지도 없이 앞으로 어떻게 살란 말이야? 놈이 너 지금 들어가면 환갑에 대해도 나오기 힘들다. 억울한 생각 안 드냐? 왜 미련하게 다 뒤집어 쓰고 평생을 썩을라 그러냐. 이 영화에서처럼 한 조인데 이제 조장이 얘를 이제 두들겨 패고 조지고 이제 협박 아닌 협박? 뭐 이런 식으로 두들겨 패고 막 했잖아요. 그 이제 얘 재수라는 이 형사가 어르고 달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을. 이게 이제 신문 기법이긴 한데 서로 이제 한 조장 조언이 맞춰가지고 반대로 또 이제 할 수도 있고 재수라는 이 형사가 욱박 지르고 이제 과학수사를 하고 나서 또 조장이 으르고 달래가지고 자백을 받아낼 수도 있고 이제 역할 분담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수사 기법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출근 누님이랑 살았는데 그때부터 누님이 한 개당 10원 하는 인형 눈깔 이렇게 붙여 팔았다? 삼계란 하나 사가지고 나오면서 나보고 먹으래. 누나 먹어, 너 먹어. 그 누님한테 해주고 싶은 게 참 많았는데 폐암으로 죽었어. 저 자식 형사 다 됐네. 황재수 누님은 언제 돌아가셨더냐? 저 자식 저거 4대 독자의 외아들이에요. 누님 없어요. 범죄자를 잡아가지고 얘 이제 신상을 다 아까 다 확인을 했잖아요. 폐암으로 누나도 죽고 이제 했다는 걸. 이제 그거를 이제 빗대가지고 얘로 하여금 마음의 동요를 일으켜서 자백을 이제 이끌어내려고 이 수사에 협조를 할 수 있게끔 자백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이게 사무실 이게 지금 담배 피고 하잖아요. 이 시절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조사를 할 때 범죄자들이 자백을 할 때쯤 되잖아요. 거의 90% 이상은 담배 한 가지만 달라고 해요. 형사한테. 조사를 하고 있는 형사한테. 저한테 이제 담배 한 대 달라고. 담배 피고 나서 거의 자백을 해요. 이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 범죄자한테는 일종의 좀 기폭제가 아마 되는 거지 않을까. 제 생각이지만. 담배 달라고 해서 담배 피운다고 다 자백하는 건 아니겠죠.
말은 말해. 빨리 가서 잡아 이 새끼야. 이것처럼 동료 형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칼을 맞았잖아요. 이게 칼을 나눠 먹는다는 그 의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량에 이렇게 사실 뭐 야구방망이가 됐든 아이스 하키 할 때 쓰는 그 스틱 있어요. 그게 상당히 단단하고 좋아요. 그런 거 같은 거, 철봉 같은 거 이제 압박붕대 감아가지고 테이프 감고 이렇게 해가지고 범인들 제압하고 할 때 이제 쓰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이 영화에서처럼 이게 사실은 마약사범들 같은 경우에 이 차량으로 이동을 많이 해가지고 마약사범 검거를 할 때 사실은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차량에 소지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고, 다시방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보관도 하고, 차량 자체를 이제 다 얘를 차량하고 다 압수를 하려면 유리창 깨부셔가지고 데리고 나오고 잡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이거 아마 그거를 좀 묘사한 거 아닐까. 근데 이게 웃긴 게 이렇게 막 차량 다 깨부셨잖아요. 외국은 이게 다 나라에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하여튼 참 우리나라 형사들 진짜 할 말은 많지만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영화 이제 여기서 이제 검거해가지고 끝났는데, 제가 이제 와일드카드라는 영화를 제가 예전부터 뭐 다른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형사 생활과 정말 유사한 애환 같은 게 이 영화에는 좀 담겨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더 뭐 길게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오래된 영화지만 꼭 한번 좀 이 영화를 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강력계 전 형사로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